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흥미로운 자료, 트럼프 시대 투자법 관련 내용을 좀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시장을 움직이는 현상과 그에 따른 투자 아이디어를 다룬 자료인데요. 맞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가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고 또 어떤 전략을 제시하는지 그 핵심을 같이 한번 살펴보는 게 목표입니다. 좋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이 자료에서 딱 짚는 게 요즘 시장이 뭐랄까 경제 지표 이런 것보다는 트럼프 대통령 SNS나 발언 하나에 그냥 확확 움직인다는 거잖아요. 네, 맞아요. 주가, 환율, 채권 금리, 심지어 원자재까지도요. 정말 그 영향력이 대단하죠. 자료에 나온 사례들 보면 정말 놀랍던데요. 2025년 1월에 전기차 지원금 그냥 암시하는 걸 올렸는데 테슬라 주가가 5%나 오르고 네, 그랬다가 두 달 뒤에는 중국 생산 좀 비판하니까 이번엔 15%가 급락했죠. 15%요? 와, 엔비디아 같은 다른 빅테크들도 비슷했다면서요. 네, 영향을 받았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. 더 직접적인 사례도 있었죠. 4월에요. 아, 맞아요. 본인 SNS 그 DJDT 주식 사라고 막 권유한 직후에 갑자기 관세 유예 발표하고 네, 그러면서 당일 S&P 500 지수가 9.5% 폭등했죠. 이게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최대 상승폭이었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네요. 예측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인데요. 5월에도 또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요? 네, 5월 8일에 지금 주식 사라 이런 발언을 했는데 바로 다음 날 미영 무역 협정 체결 발표하고 또 며칠 뒤에는 중국 관세 완화 발표하고 그래서 또 S&P 500이 3.3% 올랐다. 아, 정말 패턴이 있네요. 그렇죠. 시장이 극단적으로 반응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자료가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. 트럼프 대통령의 잠재적인 경제 목표가 뭘까? 이걸 분석하는데요. 오, 어떤 목표들을 이야기하나요?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. 첫째는 약달러 기조 만들고 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것. 네. 둘째는 미국 제조업 부활. 그리고 셋째는 관세를 이용해서 무역 적자 줄이고 부채도 좀 관리하려는 거. 이렇게요. 흥미로운 분석인데요. 이 세 가지 목표가 어떤 식으로 연결되나요? 이게 재미있는데 결국은 현재 미국의 높은 금리를 낮추는 쪽으로 다 모인다고 해석해요. 아, 금리 인하 쪽으로요? 네, 예를 들어 금리를 낮추면 달러가 약해지니까 미국 제조업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관세로 무역 적자 줄이면서 국내 생산 늘리려고 하고 결국 이런 정책들이 다 금리 인하라는 교차점에서 만난다는 거죠. 그렇군요. 이게 또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하고도 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겠네요. 바로 그 점입니다. 시장 기대와 일치하는 지점이 있다는 거죠. 그럼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한 사람의 말에 시장이 춤을 추고 그 목표가 금리 인하 쪽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단기적으로 따라가기엔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요. 네, 그래서 자료도 그걸 경고합니다. 단기적인 변동성에 막 휘둘리지 말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나 정책 방향성, 특히 그 금리 인하라는 큰 그림을 보면서 장기적인 방향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해요. 장기적인 방향성. 네, 물론 금리 인하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도 언급하면서 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긴 합니다. 그렇다고 보나요? 이 분석은 좀 의외일 수 있는데 전통적인 배당주를 주목하라고 합니다. 배당주요? 왜죠? 요즘은 성장주 이야기가 훨씬 많은 것 같은데. 그 근거가 재미있어요.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오르고 미국채 인기도 좀 줄면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.4% 넘게 올랐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런데 그동안 자료에선 2021년 5월 이후로 나스닥 100 지수가 65%나 오를 때 배당 관련 지수, 예를 들어 다우존스 배당 100 같은 건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다는 거예요. 아, 그러니까 성장주가 엄청 오를 때 배당주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. 그렇죠. 그래서 만약에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채권 금리도 같이 떨어질 테니 상대적으로 꾸준히 현금 흐름을 주는 배당주의 매력이 부각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. 아하, 매력도 상승? 네. 그리고 성장주에 몰렸던 돈,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덜 오른 배당주 쪽으로 좀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. 워런 버핏 원칙도 인용했다면서요. 원금을 잃지 말라는? 맞습니다. 그 원칙을 언급하면서 배당주 투자가 조금 느려 보일 수는 있어도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오히려 원금을 지키면서 수익을 낼 확률이 더 높은 접근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. 그렇군요. 정리를 좀 해보면 보내주신 자료는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,
행동 하나에 시장이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상을 먼저 짚어주고 네. 그리고 그의 잠재적인 정책 목표가 결국 금리 인하로 모일 수 있다고 분석하고요. 그래서 만약 금리 인하가 현실화된다면 위험 관리 차원에서 그동안 좀 소외됐던 배당주를 주목해보는 전략을 제안하는 거군요. 네, 정확합니다. 이 분석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정치적인 발언, 또 금리 같은 거시 경제 변수에 대한 기대감, 그리고 성장주냐 배당주냐 하는 특정 섹터의 성과가 정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. 맞아요.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 또 다른 질문들도 자연스럽게 생기고요. 네,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실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. 이 자료는 금리 인하 시나리오에서 배당주를 유망하게 봤습니다. 그렇다면 만약 이 시나리오가 실제로 펼쳐진다고 가정할 때요. 이 자료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배당주와 좀 비슷한 특징, 그러니까 금리 변화에 민감하다거나 혹은 안전자산으로 인식될 수 있는 다른 종류의 자산이나 산업 섹터는 없을까요? 여러분의 분석에서는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